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6연승을 질주하면서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인테르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하더니 인테르에게도 패배했습니다. 이러다 또 유로파리그 갈라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 두 경기 짧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사실 마요르카 경기부터 돌아보자면 마요르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레반도프스키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20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은 A매치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항상 후유증을 좀 겪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XG값 보면은 오히려 마요르카가 더 높아요. 1.16이고요. 바르셀로나는 0.7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는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무리키 선수가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마요르카는 골을 넣는데 실패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XG값이 0.7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의 환상적인 활약으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가 큰 경기라는 것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2020년 6월 16일 이후로 처음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게는 의미가 깊은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오스카 에르난데스 수석 코치가 39분에 퇴장을 당해요.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경기 출전 정지, 즉 벤치에 두 경기 동안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 클라시코에서도 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쉬움이 좀 남죠. 자, 사비 감독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원정 1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13승 5무,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오히려 사비 감독도 홈에서는 패배를 종종 당하지만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리그 6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9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골키퍼는 누구냐? 그것도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 골키퍼입니다. 리그 7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골은 바로 2라운드 소시에다드전에서 이사크에게 실점한 장면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는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무려 534분 동안 실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오 슈테겐의 이전에 최장시간 무실점 기록은 50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34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최장시간 무실점 기록을 갖고 있는 골키퍼는 바로 브라보 골키퍼인데 2014-15 시즌에 755분 동안 무실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기록에 테오 슈테겐이 도전하게 되겠죠. 자, 마요르카 얘기는 여기서 차착착착착착 접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얘기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거기다가 요 경기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발데를 오른쪽에 썼다는 거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현재 오른쪽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세르지 로베르토가 돌아왔기 때문에 세르지 로베르토는 인테르전에 뛰게 되는데 요 경기에서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데를 오른쪽에 쓰는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발데를 오른쪽에 써도 나름대로 괜찮구나 이걸 확인한 경기였죠.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인테르 경기로 샥 넘어가시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주중에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C조 3차전 인테르 원정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르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프리젠에게는 승리를 거뒀지만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 2위 경쟁을 하는 두 팀이 대결을 펼친 거예요.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잡을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 동안 인테르에게 패배하지 않았고요. 약 12년 동안 5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테르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차란올로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XG값 보면은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0.18, 바르셀로나는 0.47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다가 역습을 전개했지만 선제골 넣은 다음에는 공격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 자체도
5개에 불과했죠. 유효 슈팅은 2개에 불과한데 모두 차라놀루가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의 5백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슈팅이 7개밖에 되지 못했고 유효 슈팅은 2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골을 넣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자, 이 경기가 끝나면서 챔피언스리그 C조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 3전 전승이고요. 9골을 넣는 반면에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4차전 상대가 풀젠이기 때문에 아마 풀젠전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인테르하고 바르셀로나가 조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인테르가 이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승점 6점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승점 3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3전 전패의 풀젠인데 조별리그 4차전 깜누에서 바르셀로나가 인테르를 상대합니다.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난 경기 로마전에서 1대2로 패배한 게 좀 뼈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디네세전 1대3 패배, 로마전 1대2 패배, 최근 2연패.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8경기를 치렀는데 4승 4패. 결국은 순위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모네 인자기 감독 경질설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죠. 그 가운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했기 때문에 인테르는 벼랑 끝 승부를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필이면 요 경기에 루카쿠하고 브로조비치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죠. 시모네 인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백5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3-5-2로 보면 됩니다. 오나나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그리고 바스토니, 데브레이, 슈크레니아르가 3백. 그 위에 디마르코,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바렐라, 다르미안이 위치했고요. 그 최전방 쪽에는 호아킨 코레아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위치를 했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놀라운 슈팅을 한두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경기에서 볼터치의 문제를 좀 드러냈고 호아킨 코레아는 자신의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백5 상태로서 수비력이 안정감을 유지했고요. 여기에 차라놀루가 레지스타로서 공수 연결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차라놀루의 2차례 중거 슈팅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 중에 한 차례는 골로 연결이 되기도 했죠. 차라놀루의 그 골로 인해서 인테르는 더욱더 수비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아킨 코레아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에딘 제코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에딘 제코가 높이를 이용하는 장면은 PK 실수 이후에 피케하고 경합 그리고 피케가 걷어내는 장면 요 한 차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디마르코, 다르미안, 데브라이가 나오고 둠프리스, 고젠스, 아체르비가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 스피드,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에 차라놀루가 지쳤기 때문에 아슬라니로 바꿔줬는데 이거는 85분의 교체거든요.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는 교체였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전을 통해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 이후에 리그에서는 엘체에게 3대0 승리, 마요르카에게 1대0 승리. 아쉬움이 있다면은 마요르카에게 승리를 거둘 때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요것이 좀 아쉬웠죠. 아라오라든가 줄스 쿤데, 멤피스 데파이, 베린, 프랭키, 도용까지도 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전 스페인 언론에서는 사비 감독이 3백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4백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마르코스 알론소,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 세르지 로베토가 4백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페드리, 브스케츠, 가비가 나왔고요. 공격 라인에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덴벨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제 힘을 펼치지 못한 경기예요. 무엇보다도 레반도프스키가 슈팅 숫자가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레반도프스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물론 상대가 레반도프스키를 고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비 쪽에서 밀집 수비를 보여주면서도 집중 경제를 펼치긴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피냐 덴벨레가 솔로 플레이에서 문제를 드러내다 보니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하피냐는 이 경기에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서 뛰었는데 왼쪽 라인에서 보여준 게 없습니다. 후반전 잠깐 오른쪽에서 뛸 때 괜찮은 플레이가 나왔었죠. 그리고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덴벨레는 스피드도 뛰어나고 드리블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패스, 마지막 크로스, 마지막 슈팅, 여기서 집중력이 결여된 성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좌우 측면이 솔로 플레이에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 플레이가 안 된다면은 뒤쪽에 있는 풀백들이 공격 지원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중원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마르코스 알론소가 위로 올라가고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마르코스 알론소와 하피냐의 호흡을 기대했는데 여기서도 엇박자. 오른쪽은 덴벨레의 솔로 플레이인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는 고립되고 있고, 그리고 페드리하고 가비는 측면으로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측면으로 볼이 가면 오지를 않아.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격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 전반전 막판에 차란올로에게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한 다음에 후반전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몰아붙이긴 했지만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페드리가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안수파티 손에 맞으면서 페드리의 골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장면에 있어서 공격수의 손에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골이 취소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VAR 끝에 이 장면이 결국은 골이 취소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료 직전에 둠프리스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둠프리스가 팔을 들면서 손에 맞았어요. 근데 VAR 쪽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심에게 얘기를 했고, 주심은 온필드 리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은 주심에게 아니 온필드 리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뭐 스페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PK를 줘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걸 안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인테르에게 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렇잖아. 사실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덴벨레가 넘어지는 장면인가? 그것도 PK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전개가 됐잖아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으로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약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거 슈퍼리그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심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문제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경기가 됐습니다. 나는 박찬우랑 같이 봤다고.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UEFA 니들이 아냐고. 여하튼 경기 결과는 결국 1대0 인테르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사비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해서 아쉬움이 매우 컸고요. 세밀한 전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교체 타이밍이라든가 선수교체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텐센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피케가 들어오는 장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빠르게 공격수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뭐 안수파티라든가 발데를 투입하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캐시에를 투입하는 그 시점을 좀 더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경기에서 공격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페란을 기용하는 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대0 상황에서 모험수를 좀 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좀 늦게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경기 이후에 감독들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인테르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 벼랑 끝에 몰렸다가 2경기 승리로 9-4-1승했죠. 기분이 좋겠죠. 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매우 강한 상대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위대한 팀을 상대로 이런 승리가 필요했다. 아름다운 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적은 기회에도 실점 없이 이런 경기를 펼칠 수가 있다. 우리는 브로조비치와 루카쿠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 상대할 때는 부상 선수 없이 경기에 치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진 않는다. 아직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죠. 자,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우리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우리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은 3경기를 모두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겠다. 우리는 측면으로 넓게 펼쳐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테르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었다. 우리는 더 좋은 경기를 펼쳤어야 했다. 우리는 원할 만큼 역동적이지 못했다. 또한 마무리도 아쉬웠다. 우리는 최소한 무승부를 거뒀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터뷰가 끝나느냐? 스페인 언론하고의 인터뷰는 더 이어집니다. 왜? 슬로베니아 주심인 슬라브코 빈치치 주심 그리고 VAR 심판인 네덜란드 심판 폴벤 보에칼과 데니스 하이글러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왜? 둠프리스의 손에 맞는 장면은 누가 봐도 PK였거든. 누가 봐도 PK였다고. 그런데 이 장면을 그대로 전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비 감독이 또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분노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것은 불이다. 나는 이미 심판들이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면 사비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 중에 뭘 더 원하느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원하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약간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이미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은 심판인데 심판이 직접 말해야 한다. 나는 dum프리스의 핸드볼을 명확하게 봤다. 심판은 설명을 해야 된다. 그의 결정은 결정적이었다. 안수파티의 핸드볼은 인정됐지만 dum프리스의 핸드볼은 무시됐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 얘기가 뭐냐면 안수파티의 핸드볼이 작용이 되면서 골이 취소된 게 이게 잘못된 판정이다가 아니라 안수파티 핸드볼은 VAR을 했고 온피드 리뷰까지 하면서 확정이 됐는데 왜 dum프리스는 주심이 온피드 리뷰조차 하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심과 VAR 심판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바르셀로나는 UEFA에 정식적으로 항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기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죠. 자, 요 경기에서 활약한 주목해야 되는 3명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의 MVP는 인테르의 하칸 차란올루죠. 하칸 차란올루가 이 경기에서 브로조비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레지스타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수비도 잘해주고 중거리 슈팅 2방으로 바르셀로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칸 차란올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전 시간이 85분인데 한 골을 기록했고 슈팅 2개 다 요 슈팅이고 멋있었습니다. 이 경기 인테르가 기록한 요 슈팅 2개는 하칸 차란올루가 기록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 1에 패스 성공률이 87%, 볼터치 52에 크로스 성공률이 67%, 롱패스 성공률도 67%, 태클 성공률도 67%, 모든 면에서 하칸 차란올루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차란올루는 감독이 지금 위험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감독과 함께 있었고 그도 도움이 필요했다. 오늘 밤 그는 행복했고 팀이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시몬네 인자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경기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고 팬들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 11명은 수비 단계에서도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시몬네 인자기 감독도 신뢰하고 이 경기의 승리도 즐길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승자의 행복감, 환희, 기쁨이죠. 반면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있잖아요. 저는 레반도프스키의 부진이 레반도프스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에서 6경기 6골을 넣었어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한단 말이죠. 바이에른 뮌헨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득점 부분에 있어서요. 그만큼 득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외에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죠. 하피냐가 넣어줘야 되고 덴벨레가 넣어줘야 됩니다. 페드리나 가비도 중요한 순간에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주로 골을 넣는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팀들은 당연히 레반도프스키를 막고자 노력을 하겠죠. 자, 리그에서는 전력이 약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하피냐, 덴벨레 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와줘야 돼요. 연계해야 돼요. 연동해야 돼요. 조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된 걸 막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에 이적한 다음에 가장 나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90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한 차례밖에 안 됩니다. 유효 슈팅 한 차례.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2%, 볼터치 30회, 드리블 성공은 없습니다. 결국은 사비 감독이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2의 득점원을 찾아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팀 득점력을 높이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레반도프스키를 주목할 선수로 뽑았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누굴까요? 저는 페드리라고 생각해요. 네. 페드리가 또 골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골을 기록한 다음에 골이 취소되긴 했습니다. 페드리가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면은 골이 취소되더라고요. 2차례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세레머니를 좀 바꾸는 건 어떻겠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이거 꼰대 같은 마인드죠. 네. 괜히 이제 징크스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페드리의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너무 아쉬웠어요. 기록을 보면 페드리가 공훈부터 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2%예요. 볼터치가 108하나 되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일단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주말에 셀타비고하고 홈경기를 치르죠. 이 경기는 입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하고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의 홈경기. 인테르하고의 홈경기는 이스타TV에서 합니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 반드시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꼭 잡아라! 응? 사비 감독, 내가 뭐 박찬호한테 무시당할 것 같고 뭐 박종현한테 우참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야지. 더 높은 곳에 향해서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머무릴 팀은 아니잖아. 유로파로 또 갈 수는 없잖아. 인테르 꼭 잡자. 잡자. 파이팅.